자, 그러면 스포트 네트워크 수준 방식이 이게 별도로 시험이 좀 출제가 됩니다. 2회선 이상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3회선 이상, 3회선 이상. 3회선, 4회선, 5회선은 잘 안 하고 대부분 그냥 3회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3회선을 수정을 해가지고 DL 3개를 수정해서 병렬 운전하는 방식이다. 네트워크 프로텍터에 의해서 배전선과 변압기, 고장과 회복 시 차단과 투입을 자동으로 수행한다. 지역이 지중지역입니다. 지중지역. 가공으로는 뭐 억지로 하자면 할 수 있겠지만 안 하고 있어요. 지중지역, 예정지역 또는 지중화 계획에 따라서 지중화 지역으로 공고된 지역. 그런 그 지역 중에서 희망을 하면은 수용가가 500km 이상, 4만 km 이하로 희망하면은 한전하고 협의해가지고 가능하냐. 이건 진짜 특수한 경우에만 하거든요. 스포트 네트워크는. 일반적으로는 안 합니다. 구성을 보면은 수전용 단로기, 여기는 개폐기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이제 부하 전류는 아니고, 요거는 용도가 그 여자 전류, 충전 전류 정도만 개폐할 수 있는 단로기, 네트워크 변압기, 그 다음에 프로텍터 퓨즈, 프로텍터 차단기 등을 수납하는 프로텍터 방과 네트워크 모선, 테이크오프 휴즈, 테이크오프 차단기와 테이크오프 휴즈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확대해 보면 요거 하나. 그러니까 변압기가 3대잖아요. 세 회선을 수전받아서 변압기 3대 중에서 하나가 고장 나도 나머지 2개로 이걸 다 공급할 수 있도록 병렬 운전하는 건데, 그렇게 용량도 계산을 해요. 근데 요거를 확대해 보면, 요 하나하나를 확대해 보면은 87번 계전기 67, 78 요 3개로 이루어졌어요. 이게 외울 때 6, 7, 8. 그러니까 6, 7, 7, 8, 8, 4. 그래서 이 주계전기, 의상계전기, 전압계전기인데 무전압을 검출하고 의상이 어디가 빠른지, 그 다음에 주계전기 해가지고 이게 역갑을 방지하고 요 67, 78, 84를 이용해서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네트워크 프로젝트를 구성해서 고장에 대해서 대처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자동 차단과 자동 투입을 수행을 합니다. 자, 구성기기 특징을 보면 부하 개폐기는 맨 그 인입 쪽에 나와 있는 거, 그러면 변압기 여자 전류 개폐 용도고, 네트워크 변압기를 보면은 용량, 과부하율을 130% 적용. 우리 그 배전용 변압기도, 주상 변압기 있잖아요. 배전용 변압기도 50kg다. 그러면 130%까지 쓸 수 있어요.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고 제작이 되어 있어요. 변압기가. 이것도 역시 과부하율 130%까지 적용을 하는데, 변압기 용량을 어떻게 계산하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3회선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3 빼기 1. DL 배전선로 3개 중에서 하나가 고장이 났어. 왜냐면 변압기 하나가 날아갔어요. 그래도 나머지 2개 가지고 최대 수용 전력, 전체 필요로 하는 부하를 공급할 수 있게 TR 용량을 산정을 하는 거예요. 곱하기 과부하율분의 100분율 해가지고 kVA. 이렇게 이 식을 외워야 됩니다. 변압기 용량을 이렇게 산정을 하고 과부하율을 1.3 적용한다고 그랬어요. 과부하 특성은 한 회선 사고 시에 공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한 대를 제외한 용량으로 부하 공급 가능하게, 변압기 3대 중에서 한 대가 고장나도 아니면 선로가 고장이 나도 2개 가지고 전체를 공급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고, 130% 과부하에서 8시간 연 3회 운전에도 지장이 없어야 된다. 그렇게 이제 구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역전력 차단, 67번 계전기로 역전력을 차단합니다. 프로텍터 차단기 동작을 보면은 1차 측에서 사고가 나서 정전이 되면은 전원 측으로 전력이 돌아서 거꾸로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역전력을 차단하는 게 67번 계전기고, 무전압 투입, 네트워크 측이 무전압 정전이 됐어. 정전됐으면은, 그리고 변압기 1차 측은 전압이 확립됐어. 그럼 투입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공급해야 되는 거죠.
84번 계정기, 무전압 투입. 그 다음에 차전압 투입. 위상 계정인데, 위상을 봐가지고, 어디가 전압이 높은지, 위상이 높은지, 빠른지 봐가지고, 네트워크 측보다 전원 측 전압이 높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측이 정전이 되면은 전원 측 전압이 높겠죠. 위상도 진상일 때, 전원 측에서 전력 공급이 가능할 때 차단기를 투입하는 게 78번 계정기예요. 67, 84, 78 세 개를 가지고 투입과 차단을 합니다. 테이크오프 차단기는 부하 측 모선을 보호하는 거고, 테이크오프 퓨즈는 부하 측 단락 보호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테이크오프 퓨즈는 이 부하 측 모선을 보호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이 밑에서 이제 그 단락되든지 고장이 나면은 이게 끊어지라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이 프로텍터 퓨즈나 프로텍터 차단기는 여기서 고장 난 것이 전원 측으로 파급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자, 오동작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동작 방지 대책이 중요한데, 언제 오동작 하느냐? 병렬 발전기에 의한 것.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 아니면 원칙은 발전기 운영 안 하는 거예요. 스포트 네트워크는, 그 자체로 신뢰성이 높기 때문에 발전기 운영 안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안상, 진짜로, 한 회선이 아니라 확률은 무지하게 낮습니다만, 두 회선 이상이 고장이 나면 어떡하겠어요? 그래도 필요하다. 네? 두 회선, 3회선, 변전소가 막 날아가고 그런 경우, 요즘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보듯이 전력 계통을 파괴하잖아요. 전력 계통. 그래서 탄소폭탄도 있어요. 탄소폭탄. 합수시키는 거예요, 송전선로를. 그 끈적끈적한 그 탄소폭탄을 터뜨려가지고 쇼트를 시켜버려요. 그러면 막 전선이 끊어지고 그냥 계통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전력 계통을 미사일로 막 공격을 하잖아요. 산업이 마비가 되고, 냉난방도 안 되고, 뭐, 요즘 전기가 없으면은 완전히 되는 게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보안상 필요하면은 발전기를 연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병렬이 되면 골치 아픈 거거든요. 그럴 때는 완전한 인터록을 구성한다. 발전기 잉여 전력이 역송되지 않도록. 그래서 오동작, 병렬 발전기에 의한 오동작을 방지를 해야 돼요. 그럼 진상 콘덴서에 의한 것. 그래서 이 진상 콘덴서가 이렇게 모선에 직접 연결되면은 콘덴서에 의해서 페란티 효과도 있고 전압이 높아지거나 그래서 콘덴서에 충전됐던 게 막 역송될 수도 있고 오동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모선에 연결 안 하고 어떻게 부하의 개별로 접속해서, 그러니까 원칙이 그렇잖아요. 원래가 모다가 있으면 이 앞에 스위치가 있잖아요. 여기다가 컨덴서를 연결하는 거죠. 이 모다의 리액턴스를 이걸로 상쇄시켜 줄 수 있도록 이쪽에다 연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모다를 끄면, 개폐하면 컨덴서도 같이 제거가 되도록 부하에 개별로 접속해서 부하와 함께 투입되고 빠지도록 페란티 현상을 방지하는 거죠. 네? 투입하면 이 용량 자체가 이 모다에 의한 리액턴스만 상쇄될 만한 용량이니까 이거를 끄면은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그래서 진상 콘덴서에 의한 오동작을 예방을 해야 되고, 회생전력에 의한 거, 이것도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 같은 거 있잖아요. 요즘에 전철도 그렇지만 엘리베이터도 회생전력을 대부분 합니다. 아파트에 있는 엘리베이터도요, 사람이 적게 타고 이럴 때 회생전력을 발전을 해서 에너지 절약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발전기처럼, 병렬 발전기처럼 회생전력에 의해서 이게 이렇게 묶어가지고 부하를 공급하는데, 여기서 병렬 발전기나 회생전력에 의해서 역송이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같이 되겠죠. 전원축으로. 그러면 보세요.
전 뱅크 동시에 역류를 검출했을 때 이렇게 가면은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는 트립회로를 락시킨다. 그래서 이게 무브화 시에 승관계에 의한 회생전력이 역송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오동작을 예방해야 되고, 전동기 기어전류도 마찬가지예요. 단락 기어전류 또는 그냥 기어전류라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랑 같은 역할이에요. 전동기가 돌아가다가 멈췄어. 멈춘 게 아니라 전동기가 그냥 돌아가. 부하가 없어졌어. 부하가. 그러면 그게 발전기가 되는 거예요. 전동기랑 발전기랑 똑같아. 그래서 역시 그걸로 인해서도 전뱅크 동시에 역류를 검출했을 때 차단기를 락시킨다. 그래서 전력 공급 선로 사고 시 역송전 우려 때문에 오동작을 방지를 해야 된다.